사실 근데 정치권에 늘상 있는 그 풍경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스스로 출마 결심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에 자체 여론조사를 맡기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동네별로 분석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가서 캠페인을 해야 되는 지역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권자 지형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짜서 이제 네.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대략의 선거 캠페인의 로직인 것인데 네. 명태균 씨도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캠페인 전략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그 김영선 씨 소개로,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태균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명태균 씨, 명태균 전략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부장 뭐. 예, 본부장이라고 네. 칭해지는 이 분을 네. 만나서 그 설득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컨설턴트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설득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선 출마해야겠다라는 것을 무슨 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그러진 않았겠죠. 않았을 네. 걸로 보여요. 네. 네. 뭐 이것도 그 원오브댐으로 이런 조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취재한 기자의 판단으로 네. 볼 때 네. 당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영선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사람들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신뢰를 많이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모든 정치인, 난다긴다 하는 모든 정치인 그리고 잔뼈가 굵다 하는 모든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사람이 좌중을 압도하는 하는 그 힘이 있다. 예, 그런 말이 언변이 굉장히 능하다라는 네. 평가가 일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에 대해서 한번 빠져들면 깊게 빠져들고 그리고 이분을 그런 어떤 면 때문에 이분을 사기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딱 잘라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태균 씨가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력한 정치인 여럿에게 접근을 했다가 그 여럿 중에 몇 분은 명태균 씨를 보고 사짜다라는 판단을 하고 바로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명만 지목해서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찔러본다. 그러니까 그물을 넓게 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좀 너무 그럴 수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얻어 걸렸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떤 칭호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대단한 전략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분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확언해서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맞습니다. 이른 감은 있지만 네. 추가로 나오는 보도들을 종합해서 이분이 어떤 영향력과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이번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 뭐 일종의 이제 아까 뭐라 했죠,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일종의 이제 이런 그 뭐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3자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네.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내용, 그럼 취재 내용도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숫자가 저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했습니다. 네. 그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음성 파일을 보면 2022년 2월 28일, 그러니까 선거 막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 대선이었으니까 네. 오후 2시 13분에 그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아까 이제 들으신 것처럼 투표를 보여줬죠.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 윤석열 48%, 백분율 만들면 이재명 42%,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조사 돌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죠, 숫자를? 그 부분이 좀 의심되는 지점이긴 한데 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추가 검증 중에 있어요. 예. 네, 중에 있고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관계망을 형성했는지에 좀 집중을 했고, 다만 이제 PNR 대표와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했는데 PNR 대표는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거는 인정한다. PNR 대표가? 네, 여론조사 대표가요? 맞습니다. 본인도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했다 당시에. 네, 그래서 본인도 이게 왜 그런지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 본인도 이제 어떻게 아니 보면은 잠깐만요. 네, PNR 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대표 회사 네, 사장이고 맞습니다. 문항 설계나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 스스로 그때 결과 뭐 여론조사 내용이 이상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 왜 국민에게 이상했냐? 공표하는 내용이에요. 네, 왜 이상했냐라면 네. 본인은 굉장히 소신껏 원칙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난을 치거나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닌데 왜 우리 것만 높게 나왔느냐라고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게 말할 건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아침에 기사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기사가 하나 더 나옵니까? 네, 그래서 예. PNR 대표 인터뷰한 거를 기사로 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내일- PNR 대표가 사실 예. 본인이 어떤 언론에 본인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이제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이다. 네, 그러니까 네. 당시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PNR 리서치의 대표가 네. 당시에 여론조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뉴스토마토에 네. 출연해서 발언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그 거죠. 기사로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기사로. 네. 예, 텍스트 기사로. 네. 예. 저희가 뉴스토마토 홍보 요정이에요. 고맙습니다. 계속 예고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것도 충격이네요. 하여튼 저희도 내일 뭐 챙겨보도록 하겠고. 네. 그러면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뭔가 미심쩍은 내용이 있었던 건가라는 의심을 네.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긴 해요 결과가. 그래서 예. 조금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2월 28일 네. 자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도 이제 뉴스토마토가 입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당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5.4. 네.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45.4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7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네. 연령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면 윤석열 47.5 이재명 42.6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요 내용도 상당히 좀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것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게 비공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 걸릴 겁니다. 아마. 예. 걸릴 거고 예. 비공표되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네. 좀 잘 나온 걸로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환심을 사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예.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3월 2일 3시 58분 이것도 이제 선거에 임박한 때인데 네. 이때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해요.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느 분이 더 연령이 많으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윤석열이가 달라고 그러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3월 3일 녹취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다 여론조사 결과지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뭔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끊임없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요구하는 듯한 뭐 어떻게 도대체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라고 궁금해하는 듯한 네, 네. 이제 그런 맥락의 녹음 파일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나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네네네네.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쯤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들어오면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되는데 굳이 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그리고 명태균 씨 자체를 좀 신뢰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 보도에 그동안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 어떤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네. 김건희 여사와 통화 내용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입장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궁금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비용 전체 내용이 나왔는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3억 얼마가 쓰인 내용인 거죠? 종합을 해보면. 그쵸. 이 돈은 못 받은 거죠. 예, 3억 7,520만 원이 집행된 거네요. 네. 예. 3억 7,520만 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냥 이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다른 데서 번 돈을 여기다 다 넣은 쓴 거죠. 거예요? 쓴 거죠. 아니, 돈을 안 내고 여론조사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예. 사실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명태균 씨의 말을 듣긴 했는데 명태균 씨가 따로 돈을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가 정식으로 발주를 해서 여론조사 돌린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시켜서 여론조사 돌린 거니까 어떤 계약서가 따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하지만 이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여론조사를 발주한 곳은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라고 봐야죠. 네, 근데 거기서 돈을 받지 못한 겁니다. 네.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합니까? 명태균 씨는 저에게 이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는 연락하지 말라. 네. 연락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